구강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 정도이거든요. 치과 의사들끼리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암이라고 하면 단연코 구강암이 1등일 것 같아요. 입술을 절제해야 되고 턱을 절제해야 됩니다. 혀를 절제해야 되고 사람의 외모는 그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우울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틀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속적으로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또 치과에 관련된 얘기 중에 조금 흥미 있을 만한,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와닿으실 수 있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치과 치료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 임플란트도 있을 거고 교정도 있을 거고 사랑니도 있을 건데 틀니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시느라 틀니를 잘 안 한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뭐 경제적인 이유든 뭐 다른 임플란트 하실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구강 환경인 경우에는 여전히 틀니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틀니가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틀니가 어떤 이유로 이 구강암의 원인이 되는지 한번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하지만 모든 틀니가 당연히 구강암의 원인이 된다면 틀니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틀니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치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틀니가 굉장히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강암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위암이나 췌장암, 간암, 뭐 폐암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구강암, 당연히 구강에 암이 생길 수 있지라고는 알고 계시겠지만 구강암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암 중에 구강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 정도이거든요. 뭐 높다면 높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위암이나 간암에 비해서 갑상선암 이런 것들에 비해서 흔한 암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치과 의사들끼리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암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구강암이 1등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암들은 이제 우리 내부 장기에 생기는 그런 뭐 폐, 간, 위 이런 곳에 생기는 암들은 보통 치료법이 뭐냐면 이제 뭐 전이가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보통은 이제 절제술이거든요. 근데 절제를 하더라도 몸 안에서 절제하고 꼬매는 거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눈 밖으로 봤을 때는 뭐 건강 상태가 뭐 체중이 줄거나 할 수는 있어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강암은 말 그대로 입술부터 혀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구강암도 치료법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강암이 입술에 걸리면 입술을 절제해야 되고 턱에 걸리면 턱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혀에 생기면 혀를 절제해야 되고요. 그러면 입술을 절제하면 우리 사람의 외모에서 입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절제한 사람의 외형은 그 수술을 받기 전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뭐 미남이었거나 미녀였거나 하더라도 그 입술을 절제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외모는 그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뭐 당연히 뭐 다른 장기의 기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우울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혀도 마찬가지. 혀는 이제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혀를 잘라내면 그 사람은 제대로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일정 비율 이상의 혀를 잘린 구강암 환자들은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마지막으로 턱에 구강암이 생긴 경우에는 턱을 절제해야 됩니다. 턱에는 뭐가 있죠? 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뼈나 이런 걸 덧대서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씹는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구강암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틀니가 이런 구강암의 원인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틀니 중에서도 바로 안 맞는 틀니를 오래 쓰셨을 경우입니다. 안 맞는 틀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입안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내는 틀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입안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내게 되면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재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건강하거나 어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모든 종류의 암은, 거의 대부분의 암은 이 만성염증의 출발점이거든요. 뭐 위암도 만성위염에서 발전되는 경우가 많고, 간암도 만성적인 간염에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강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강 점막에 만성적으로 상처를 일으키는 틀니가 빼지 않고 계속 끼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암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틀니를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셔서 혹시 틀니가 내 입 안에 안 좋은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틀니만 그러면 입안에서 위험하냐? 아닙니다. 입안에 우리 치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크라운이죠. 크라운도 사실은 입안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혀로 만졌을 때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 잇몸가의 뭐 디자인이 조금 부족해서 잇몸에 계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크라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강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입안에 낫지 않은 상처가 2주 정도 지속이 될 때, 그때는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유 없이 치아가 갑자기 너무 흔들리거나, 아니면 치아에서 스케일링을 받거나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유 없이 출혈이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입안에서 좀 알 수 없는 구취, 악취가 계속 난다면 구강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결과는 꼭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찐이었습니다.